지난 주말에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의 작은 섬마을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위대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순박한 청년 마리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이탈리아에 다녀온 건 아니고요. 무척 아름다운 영화 속으로 2시간의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와 바다와 자전거가 있는 영화 일 포스티노를 소개합니다. 마리오는 아주 작은 외딴 섬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물을 가져다주는 보급선이 없으면 식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죠. No, non ce n'è acqua. Finito.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리오의 아버지가 그렇듯 고기잡이로 생계를 해결하는데요. 그들 중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리오는 다릅니다. 글을 읽을 줄 알거든요. 그치만 배를 타는 것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Cosa avrò preso umidità, no? Sulla barca, quando... 배를 탈 줄 알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글은 알지만 배를 탈 줄 모르는 마리오는 항상 겉도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 배달부 모집 전단지를 보게 되죠. Tratta di portare lettere e telegrammi giù a Cala di Sotto. Il destinatario è uno solo. 그 유일한 수취인은 바로 이탈리아로 망명을 온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였습니다. 네루다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편지가 쏟아지고 있죠. 이 편지를 네루다에게 배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리오는 그렇게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Me lo rende unico, maestro. 처음에는 유명인을 만나는 게 그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네루다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칠레의 지도도 찾아보고 네루다가 쓴 시도 열심히 읽었죠. 마리오는 그렇게 조금씩 네루다에게 다가갑니다. Sono stanco di essere uomo. Perché è una cosa che pure a me, no? Mi succede, però non lo sapevo dire.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걸 조금씩 깨닫게 되죠. 평생을 섬마을에서 자라온 마리오에게 바다는 그저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바다는 마리오에게 멀미를 유발하는 곳이고 늙은 아버지가 평생을 싸워온 곳이죠. 바다를 보며 아름답다 말하는 네루다에게 마리오는 그게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Questo posto è così bello. Voi dite? 시인은 시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루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Me chiamo Mar, ripete, appiccicandosi a una pietra senza riuscire a convincerla. Allora, con 7 lingue verdi, de 7 tigri verdi, de 7 cani verdi, de 7 mari verdi. 마리오는 황홀한 표정으로 그 순간을 만끽합니다. 네루다는 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한 편의 시로 승화시켰죠. 마리오는 시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Le parole andavano di qua e di là, no? Come il mare, allora. Esatto. Non so spiegare, ho sentito come una barca, no? Sbattuto in mezzo a tutte queste parole. 한편의 시 같은 감상이죠. 아름다움에 눈을 뜬 마리오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큰대지만 마리오는 이 병을 영원히 앓고 싶습니다. Mi sono innamorato. Non è molto grave, c'è rimedio. No, che rimedio, non babro, ma non voglio rimedi, voglio stare malato. 네루다는 칠레에 있는 동지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는데요.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마리오에게 마이크를 내밀면서 이 섬의 아름다움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오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Una delle meraviglie della tua isola
Beatrice Russo. 베아트리체를 향한 마리오의 구애가 계속됩니다. 거친 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몸으로 밀어붙이는 건 마리오의 스타일이 아니죠. 마리오는 은유로 반짝이는 단어들을 선물합니다. Beatrice, il tuo sorriso si espande come una farfalla. 은유를 아는 베아트리체는 그 단어들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Che il mio sorriso si espande come una farfalla sul mio volto. Quando mi ha detto così io ho riso. 하지만 마리오가 베아트리체에게 건넨 단어들은 전부 네루다의 시에서 가져온 단어였습니다. 마리오는 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알았지만 본인이 직접 시를 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Se penso che hai regalato a Beatrice la poesia che avevo scritto per Matilde. Beh, la poesia non è di chi la scrive, è di chi gli serve. 마리오와 베아트리체가 결혼하던 날, 네루다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Mi sono arrivate bellissime notizie. L'ordine d'arresto nei nostri confronti è stato revocato. Ritornare nel paese che tanto amiamo. 마리오는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네루다 역시 이 순박한 청년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죠. Me mancherai, Mario. Però tanto mi scrivete. Ma sicuro? 하지만 칠레에서의 생활이 너무 바빴던 걸까요? 네루다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망명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도 섬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네요. 주변 사람들은 네루다를 비난하지만 E di noi non parla proprio. 마리오는 항상 그의 편에 섭니다. Che devo parlare di noi, mi metto a parlare della gente che ha conosciuto.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가 왔습니다. Una lettera che riceve in vita mia. 사람들은 두근대며 편지를 읽어보지만 그 편지 내용은 너무나도 건조합니다. La prego di voler inviare alcuni oggetti appartenenti. Segue indirizzo ed elenco dei suddetti oggetti. 사람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Non una parola. Non un saluto. 그치만 이번에도 착한 마리오는 네루다의 편에 서네요. Cioè, perché questo si deve ricordare di me? A me pare normale così. Cioè che lui 짐 정리를 하던 마리오는 예전에 네루다와 함께 녹음했던 테이프를 다시 듣게 됩니다. Una delle meraviglie della tua isola. Beatrice Russo. 어수룩한 자기 목소리에 마리오는 수줍게 웃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결심한 것 같네요. Quando siete partito io pensavo che vi eravate portato tutte le cose belle con voi. Adesso ho capito che mi avete lasciato qualcosa. 네루다는 마리오의 세상에 창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 창을 통해 마리오는 은유를 보게 되었고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창을 통해 바라보는 이 섬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Bello però. Non me ne ero mai accorto che era così bello. 마리오는 번호를 매겨가며 이 섬의 아름다움을 하나 둘 수집합니다. Numero 1. Onde alla cala di sotto. Piccole. 마리오가 섬 이곳저곳을 누비며 아름다움을 수집하는 장면은 무척이나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Numero 8. Cuore di Pablito.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네루다는 섬을 다시 찾아왔죠. 하지만 마리오는 세상을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Lui non l'ha mai conosciuto. È nato pochi giorni dopo.
마리오는 네루다를 생각하며 쓴 자신의 첫 번째 시를 집회 현장에서 낭송하려 했는데요. 폭력 진압으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마리오는 결국 군중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Invitiamo a salire sul palco il comparso Mario Ruffolo! Vogliamo andare sul palco! E lui Mario Ruffolo! compagni! Mario! 마리오가 쓴 첫 번째 시는 그렇게 읽히지도 못한 채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척 어둡고 슬픈 결말입니다. 마리오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네루다를 만나지도 못했고 자신이 쓴 첫 번째 시를 세상에 공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먼저 떠나가야 했죠. 그 죽음의 모습도 상당히 비참합니다. 시인은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마리오 본인이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런 시인이 군중들에게 밟혀 죽었다는 건 무척 상징적입니다.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 몸의 힘에 밀려서 결국 목숨까지 잃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기만 한 결말은 아닙니다. 마리오의 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마리오가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는 마리오가 고른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 있죠. 사람들은 마리오가 남긴 소리를 들으며 그가 담아내려 했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숨죽이며 마이크를 들고 있었을 마리오를 생각합니다. 시는 여백의 예술입니다. 시인이 만들어둔 단어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은 인생을 음미하죠. 마리오의 테이프에도 그런 여백이 있습니다. Numero 7. Cielo stellato dell'isola.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의 노랫소리. 그 소리의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마리오와 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정답게 끌어안고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마리오 역을 맡은 배우 마시모 트로이 씨는 평생을 심장질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도 계속 영화 촬영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일 포스티노는 그에게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었거든요. 몸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나중에는 1시간 이상 촬영하기도 어려웠고 심지어는 촬영 중간에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영화는 완성되었습니다. 마시모 트로이 씨는 런던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수술 전날 밤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뒤 12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테이프를 남겨준 것처럼 마시모 트로이 씨는 우리에게 이 영화를 남겨주었습니다. 보고 나면 왠지 한 편의 시를 읽고 싶어지는 영화, 일 포스티노였습니다.